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어머님, 저 숨이 안 쉬어져요. 아! 하며 옆방으로 휙 들어가 버립니다. 방금까지도 반찬 싸달라고 애교를 부리고 밥 한 그릇 싹싹 비워서 맛있게 먹은 사람이 무슨 연기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속아 넘어가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가 자리를 비우니 아버님이 더 말씀을 잇지 않으시고 가만 계시자 아주버님이 방에 들어가서 부축을 해서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다 죽어가는 얼굴로 나와서 막 팔다리를 주물렀고요. 남편이 제 진단서와 진로 기록을 다 꺼내어 보이며 도대체 형수는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로 사람을 상처 주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 말이 이렇습니다. 애 낳기 싫은데 어른들이 반대할까봐 난임이라고 속이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똑똑히 말했답니다.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들었대요. 다른 사람 안 볼 때 뒤에서 살짝 자기한테만 얘기했다네요. 심지어는 내 딸 부러워하며 내 딸을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는 말까지 했는데 참나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며 때려쳐야겠다 하시고 저보고 무섭답니다. 손까지 바들바들 떨며 너무 무서워서 자기 손이 떨린다고 보여주지를 않나. 제가 너무 황당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형님의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그 여자는 너무 황당스럽다면서 가슴이 뛰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아주 생쇼를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올린 판글에 달린 댓글 중에 욕설이 있는 것들을 인쇄해서 왔더라고요. 인터넷에 거짓말로 글까지 올려서 엄청난 악플들이 달렸다며 그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정신과 진료 영수증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는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유 없이 쌍욕을 들었더니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시부모님께 막 일러바치듯 주절주절 하더군요. 자꾸 숨이 안 쉬어진다고 가슴을 두드리고 손발이 저리다 주무르고 참 이건 완전 연극이었습니다. 네, 제가 당했어요.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그냥 일반적인 범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던 게 실수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의 거짓말에 속아 어머니께 들은 대로 전한 것밖에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아주버님이 아주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저를 이상한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다가 결국 멱살잡이까지 가서 아버님이 의자까지 집어 던지고 그냥 그렇게 자리는 엉망으로 파토가 나고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그 뒤에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안하다고요.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 부모가 결정 내려주기가 어렵다고 다만 마음은 네 쪽이다 하시는데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뒤가 다른 말이잖아요. 그리고 큰애가 글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데 그 글을 지워달라 하시네요. 아주머님께서 계속 어머니한테 압박을 넣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아무런 도움 주지 않으실 거면 그런 요구도 하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나중에 아주머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아직 베스트에 글이 올라 있다고 안 지우면 재수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니 어쩌니 했다고 합니다. 경찰 통해 연락하라고 하니 그래 알겠다. 경찰에서 보자고 했다네요. 고소가 안 될 건이라는 건 그쪽도 알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대응에 너무 놀랐고 인간 같지 않은 괴물 같기도 해서 정신적으로 타격이 컸습니다. 그동안 마음 진정하느라 남편이랑 둘이서
밤마다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좀 충격에 가라앉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형님 부부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다친 마음도 열 겸 동해안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바람 쐬고 오자고요. 우선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사과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님이 호호거리면서 이제 기억났어 하는데 진짜 계획이고 뭐고 속에서 불이 나서 계획이 어그러뜨릴 뻔했어요. 내친 김에 바로 가자고 해서 그날 저녁에 속초로 떠났어요. 차는 그냥 하나로 형님 차로 가자고 우리 차 정비가 필요해서 불안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좀 이상해하는 것 같긴 했지만 별다른 의심은 없어 보였고 니네 남편은 왜 바다 여행을 가는데 노트북은 왜 가져오냐고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차름이 남아서 차로 이동 중에 이용하려고 한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초 가서 정말 바닷가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시부모님이 형님 댁에 쳐들어가서 뒤집어 놓고 형님 머리를 끄들어서 내팽개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블랙박스. 바다로 이동하면서 휴게소에 들렸을 때 잽싸게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꺼내서 노트북으로 옮겨 담고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두었던 것이죠. 그게 다 잔업이 있다며 남들 화장실 갈 때 쉬마려운 거 참고 차 안에 남아서 잔업하는 척한 남편의 작품이었죠. 그 블랙박스 안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만 형님의 목소리가 아주 예술이었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내 얘기 잘 들어. 끝까지 우겨. 증거도 없잖아. 버티면 이기는 거야.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셨군요. 증거가 왜 없나요?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없는 증거 손수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모른 척 아내에게 속았다 생각했더니 아주머님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는지 첫째 집 교류를 끊고 산다나 뭐라나 하며 노발대발 하시고 아버님 명의로 집 내어주셨던 형님네 집 나가라며 형님네 보고 한 달 안에 집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형님네야 집 전세할 정도야 있겠지만 공짜로 살던 집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었네요. 어쩜 좋아요 형님. 형님 길거리에 내앉게 되었으니 그래도 걱정 마세요. 형님네는 은서가 있잖아요. 저는 형님의 행복을 빌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말아요. 알았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